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시면서 손이 트고 몸이 아파도 절대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당신들은 강서방 진정하게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제 와서요? 그동안 어머님 얼마나 외롭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장모님에게 잘해드린 건 제 엄마도 똑같이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예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대형 빌딩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이 빌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저희 일이니까요. 올해로 70이 된 제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빌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만큼이나 제 마음도 무거워요. 2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윤호만큼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하루하루를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빌딩을 청소하고 주말에는 식당 일까지 했죠. 손이 트고 몸이 아파도 아들 윤호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윤호는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의대에 들어가서는 장학금까지 받았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밤늦게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던 게 기억나요. 여보, 우리 윤호가 해냈어요. 당신 소원대로 의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윤호가 의대 4학년 때 수민이라는 여학생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윤호가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약속하고 사돈댁을 처음 뵙던 날, 제 가슴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의사 집안 자제인 줄 알았더니 청소부 아들이었나요? 안사돈의 그 말이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윤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윤호는 의사가 되어 압구정의 피부과를 개원했고 수민이와 결혼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사돈댁에 무시하는 눈빛과 말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청소 일은 그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윤호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어느 날 불쑥 던진 이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해온 일이 남들 눈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새 눈물을 흘렸죠. 그래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 일을 그만두면 아들에게 괜히 부담 줄까봐 걱정이 됐었나 봐요. 제가 청소하는 이 빌딩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윤호를 키워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의 고단함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아들 윤호가 점점 저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자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됐죠. 며느리가 윤호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마치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 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특별히 아들을 만나고 싶은 날 이어서 약속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된장국도 끓여두고 윤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도 준비했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님, 오늘은 윤호 씨가 중요한 환자 예약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뵌대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가네요. 식탁 위에는 제가 끓인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이 작은 집은 그저 적막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려 봅니다. 여보, 우리 윤호. 이제는 저를 부끄러워하나 봐요. 그렇게 속상함으로 잠든 다음 날 저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으로 향했어요. 제 아들이 개원한 병원 근처 건물이라 가끔씩은 아들 내외도 마주친답니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청소하다 보니 이제는 이 빌딩이 제 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는데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워요. 어머,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박 씨가 다가와 커피를 건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좀 쉬셔야지.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일이 있어야 산다는 게 실감나지. 빈둥거리면 늙어. 아드님이 의사시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쉬실 만도 한데.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윤호는 효자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일하는 걸 그만두라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같이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힘들게 되었죠. 며느리 수민이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일정을 착각을 했었나 봐요. 수민이가 어제 저녁에 보낸 문자예요. 제가 뭘 잘못 봤다는 걸까요? 알고 보니 그건 아들 윤호가 사돈어른과 골프 치러 간 날이었어요. 제게 며느리는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바쁘다.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가족 행사에는 제가 껴본 적이 없어서요. 마치 남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어머님, 윤호 오빠가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다네요. 죄송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병원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매번 이런 핑계를 대는 수민이. 그런데 얼마 전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그러더군요. 어머님, 지난주에 아들분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하는 거 봤어요. 사돈분들이랑 외식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쿵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윤호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수민이가 어머님께서 피곤하시다고 해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이해하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윤호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어요. 예전에 그 순수하고 다정한 목소리. 여보세요, 어머님? 죄송한데 윤호 오빠가 지금 회의 중이라. 어김없이 끼어드는 수민이의 목소리에 저는 또 한숨을 삼켰어요. 엊그제는 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손주 유치원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본 광경인데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반가워서 다가가려는데 며느리 수민이가 얼른 손주를 안고 차에 태우더군요. 어머님, 여기서 뵈니 깜짝 놀랐어요. 혹시 청소 일 끝나고 가시는 길이세요? 며느리 말투에 묻어있는 경멸감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날 저녁
윤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수민이가 말하길. 어머님께서 유치원에 찾아오시면 애들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애들한테 창피할까봐.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주말에 꼭 그때 또 며느리가 전화를 가로챘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끼리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교묘하게 저와 윤호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죠. 윤호가 저를 만나려 할 때마다 뭔가 일이 생겼다며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연락하면 윤호 오빠가 너무 바빠서 라며 먼저 전화를 받고 어제는 빌딩 로비에서 청소하다가 우연히 윤호를 마주쳤어요. 반가워서 손을 들었는데 수민이가 얼른 윤호의 팔을 잡아 끌더군요. 여보, 빨리 가요. 어머님은 지금 일하시는 중이잖아요. 그 순간 윤호의 눈빛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마치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처럼. 저는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죠.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 보니 윤호한테 문자가 와 있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 뵀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다음에는 꼭. 뒤이어 며느리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윤호 오빠가 피곤해서 일찍 주무셨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네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는 자꾸 먹구름이 끼어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생일날 사건은 벌어졌죠. 저는 생일을 그렇게 챙기는 편은 아니어서 평소 같았으면 이미 청소 도구를 들고 빌딩으로 향했을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반차를 냈어요. 오늘 생신이시라면서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푹 쉬다 오세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돌아와 윤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었어요. 도라지 무침을 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윤호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죠.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친구들이 급식보다 엄마가 싸주시는 도시락이 100배 더 맛있대. 정말? 근데 엄마가 아침 일찍 청소하러 가야 해서 도시락이 차가워질 텐데. 괜찮아요. 차가워도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이 최고예요. 어제는 민수가 자기네 가정부가 만든 도시락이랑 바꿔 먹자고 했는데 전 절대 안 바꾼다고 했죠. 그때 윤호의 그 해맑은 미소가 아직도 선명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순수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게.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윤호랑 오늘 시간 되니? 나 생일인데 같이 식사나 하지 않을래? 내가 미역국도 끓여놓고. 며느리 수민이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윤호 씨도 오늘 너무 바쁘시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점심이라도. 어머니, 안 된다 했잖아요. 저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만 얘기하시고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반찬들이 왠지 허전해 보이네요. 그때 옆집 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자 씨, 생일 축하해. 내가 떡 좀 사왔어. 어휴, 뭘 이런 걸 다 고마워라. 아들네는 언제 와? 오늘은 다들 바쁘대. 김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자 씨. 내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까 마트 갔다가 며느리랑 사돈 봤어. 하남 스타필드 간다고 막 신나하던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정자 씨, 괜찮아? 아이고.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현관문을 닫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난 추석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시댁 차례를 먼저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댁에서 먼저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때 윤호는 수민이의 말만 믿고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하셔서. 라고 했었죠.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죠.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윤호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윤호야, 고마워. 수민이가 그러는데. 어머님께서 오늘은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으시다고. 저희랑 같이 생신 보내는 게 싫으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네? 수민이가 그러던데요? 어머님께서 생신날은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윤호야. 엄마가 아까 수민이한테 전화했어. 같이 밥 먹자고. 그랬더니 바쁘다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윤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아니. 괜찮아. 괜히 바쁜데. 엄마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을 열자 윤호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굳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네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윤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말없이 앞만 보고 운전하는 아들의 옆얼굴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윤호야, 괜찮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괜히 싸우지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더 이상 이래선 안 되겠어요. 아들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호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오빠? 나 지금 일하고 있지. 정말? 우리 집 아니야? 응.
왜 그러는데? 알았어. 금방 가볼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윤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현관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윤호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죠. 수민이와 사돈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어요. 오빠? 벌써 퇴근했어? 수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퇴근이 아니라 어머님 모시러 다녀오는 길이야. 네? 어머님. 사돈이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돈.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윤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바쁘다면서? 일하는 중 일하고 했잖아? 그게. 오빠. 갑자기 시간이 나서. 시간이 났다고? 어머님 생신에는 바쁘다더니 쇼핑할 시간은 있었네? 사돈이 끼어들었어요. 강서방 왜 이렇게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어? 잠깐 쇼핑 좀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수민이도 좀 쉬어야지. 장모님, 제 어머니 생신날 거짓말까지 하면서 쇼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드시나 봐요? 그게. 어머님은 원래 생신 때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려 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도 아직도 거짓말이야?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하셨잖아. 장모님 생신 때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도 챙겨드리고 하자더니 우리 엄마한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진정 좀 해봐.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모든 거짓말들 전부 다? 수민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사실. 시어머님이 청소부라 체면이 안 서잖아요. 뭐라고? 그동안 일부러 연락 못 드린 것도, 약속 있다고 한 것도 다 엄마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가 꾸며낸 거야? 윤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있어.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안사돈이 또다시 나섰어요. 강서방, 내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지. 강서방이 의사인데 어머님이 청소부시면 우리 체면이 안 서잖아. 체면이요? 윤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시면서 손이 트고 몸이 아파도 절대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당신들은 강서방 진정하게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제 와서요? 그동안 어머님 얼마나 외롭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장모님에게 잘해드린 건 제 엄마도 똑같이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예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도 못 하시게 했죠? 찾아오시면 마치 원치 않는 손님처럼 대했죠? 제가 다 봤어요. 우리 엄마 오실 때마다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이제야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요. 수민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이제는 정말 늦었어. 너가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를 존중한다면, 우리 엄마도 존중해줬어야 해. 윤호가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장모님 기억나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처음 만났을 때 의사댁 자제인 줄 알았더니 청소부 아들이었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는 제가 참았어요. 제가 잘해드리면 사이가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어리석었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만 갈라서죠. 이혼하죠? 뭐라고? 강서방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사돈이 놀라서 외쳤어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이혼이요?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무시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안 돼요. 우리 수민이가 장모님, 아시죠? 제가 이제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라는 거. 연예인들도 줄 서서 기다리는 의사라는 거. 사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든 게 바로 청소부 어머님이세요?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청소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든 거예요. 여보. 제발. 수민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윤호는 단호했어요. 당장 짐 싸? 오늘부터 난 이 집에서 나가서 어머니랑 살 거야. 오빠. 왜 이래? 이러지 마. 수민이는 실신 직전이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한 행동들. 내가 다 봤어. 어머님 오실 때마다 바쁘다고 하고, 손주들 못 보게 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고 살게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당신. 아니, 강서방. 이럴 순 없어. 우리 딸이. 사돈이 발버둥 쳤지만 윤호는 이미 결심한 듯했어요. 저 말고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동안 어머님께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윤호는 수민이와 별거를 했고 사돈댁은 더 이상 저희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사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도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별거한 지 한 달이 지나 사돈과 며느리 수민이가 다시 아들을 보러 찾아왔죠. 윤호 씨.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어. 어머님, 우리 가시죠. 그때 수민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일어나라.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다. 윤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어머님한테 한 거짓말. 기억나? 지난 명절에 어머님 혼자 두고 제주도 간 거. 손주들 유치원 참관 수업 때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사돈 어머님만 부른 거.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윤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이혼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이혼이요?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사돈이 당황해서 외쳤어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강서방. 우리 수민이가 앞으로 어떻게? 걱정 마세요. 위자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대신 앞으로 어머님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윤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돈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청소부의 아들. 이제는 당신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라는 걸. 그날 저녁 윤호는 저를 제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찾아뵐게요. 내일은 제가 새 집 구하러 다니려고 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아파트로요. 아니야. 윤호야,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것들,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해드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사돈 댁은 급히 병원을 찾아왔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저지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원장님 지시로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원장 장모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니십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돈 댁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대단하다고 자랑하던 사위를 이제는 영영 잃어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호는 새 아파트를 구해 제가 들어가게 했죠.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윤호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파요.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윤호가 제 낡은 청소도구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를 위해 일하셨어요. 윤호야, 울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너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단다. 전 청소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달라졌죠. 윤호가 인수한 빌딩의 관리팀장이 된 거예요.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사돈댁과 수민이가 저를 마주친 거예요. 어머님, 수민이는 얼굴이 하얘져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돈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전 당당하게 앞을 보며 지나갔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 들렸죠. 저분이 원장님 어머니세요? 이제 이 빌딩 관리 팀장이시래요?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에 사돈댁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윤호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러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도라지 무침 냄새가 나네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거. 이따가 퇴근하고 올게요. 오늘은 손주들도 데려올 거예요. 손주들이 찾아오면 집안이 떠들썩해져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맨날 올 거예요.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래요. 그런 손주들의 말을 들으면 눈시울이 붉어져요. 예전에는 몰래 만나야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또 한 번 사돈을 마주쳤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어머님.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전 그저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용서하기 힘들었거든요. 윤호는 요즘 부쩍 바빠졌어요. 병원은 더 잘 되고 있었죠. 그래도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어머니,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전 윤호의 손을 꼭 잡아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어머님이 청소하시면서 번 돈으로 저를 공부시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얼마 전에는 수민이가 길에서 절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죠. 윤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행복하시죠? 그래. 이제는 진짜 행복해? 너도 그만 색시 얻어서 새 출발해야지. 늙은 어미만 모시지 말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요. 당당하게 걸어 다니죠. 청소부였던 제가 아들을 훌륭한 의사로 키웠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누구도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해요.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하고요. 윤호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집에서 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답니다.